네, 강프로입니다. FST 봅니다. 자, FST는 최근에 지금 되게 주목받고 있는 거 있죠. AI 반도체 중에서 이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요. HBM, 이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FST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낸드 쪽이 있어요. 낸드는 SSD라고 불리우는데, 자,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관련 종목이 한양 디지텍, 그렇죠? 한양 디지텍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한양 디지텍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도 이거를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여기까지 못 끌고 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거의 뭐 단기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쪽 낸드 쪽은 저장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저장 장치인데, 이쪽은 추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AI 반도체 쪽은 지금 사용 영역이 두 가지예요. 학습이 있고요. 두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자, 성능상으로 굉장히 고사양을 써야 되는 게 학습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론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학습은 한 번에 빡세게 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사양을 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추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는 것만큼의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론에는 저장해놔야 되는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거기서 필요한 게 한양 디지텍 같은 그쵸 SSD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부분은요, 교체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사실상 뭐 거의 뭐 교체기에 따른 그 뭐 수요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그냥 이번 주가 상승으로 그냥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추론에 따르는, 그리고 학습에 따르는 그쵸 GPU와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교체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기 GPU, 이게 지금 AI 반도체죠. AI 반도체가 동작하는 데는 HBM, 그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쵸,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이 상대적으로 TSMC에 비해서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만년 2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FST에서 하는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FST. 자, 내용 보시면 낸드 쪽은 교체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있긴 하지만 이걸 기대하고 주가를 조금 보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물리면은 조금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 쪽, 그렇죠? 설계 쪽이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메모리 반도체 쪽. 원래 메모리 반도체가 낸드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이클이 존재를 했죠. 근데 이 교체기가 뭐 때문에 발생하냐? 이걸 들어가서 이걸 못 써서, 그렇죠, 망가져서, 그렇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래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비메모리에 대한 이 성능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음 버전을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교체기가 발생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AI 반도체 시장이 열리면서 이쪽에 대한 교체기가 더 빨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과 추론이 있다. 학습과 추론. 근데 이게 추론 쪽으로 갔을 때는요, 굳이 엔비디아 걸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쵸, 지금 추론 쪽에서 붙어서 하려고 하는 게 엔비디아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격이 싼 거,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AI의 아버지라는 그 샘 올트만이, 아니 오죽했으면은, 내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갖고 썼으면 썼지, 엔비디아 너네 건 못 쓰겠다, 지금 이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도 너무한 게, 아니 최소한 돈을 벌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AI로 인해서 돈을 번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될 때 땡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낮아질 것.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GPU는 계속해서 필요하거든요. 왜? 추론 때문에. 그렇죠. AI 서비스는 계속해서 나오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의 이 GPU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AI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이 막대한 자원을 여기다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는 돈도 돈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에너지를 많이 먹거든요. 전기를 많이 처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반대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쵸, 삼성 파운드리가 아무래도 TSMC보다는 가격적인 조금 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1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쵸, 1등을, 그쵸, 이쪽에서 돈 되는 걸 알았을 때, 원래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이건 절대 아니다. 만약에 그 가격대가, 그쵸, 그 가격대가 이 정도까지, 엔비디아에서 이 정도까지 해먹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그냥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귀찮아,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쪽에다 집중을 하고 이쪽에서 사서 쓰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아웃소싱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맡고 있는 거 너네 해. 근데 너네도 맞으면 먹어야지. 알아서 줄게. 이런 식이 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다 헤쳐먹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 파운드리와 FST 같은 쪽에도 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설계하는 쪽이 많아졌다. 그쵸? 원래 설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요,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쵸? 그리고 애플, 그리고 퀄컴, 대표적으로 요 정도거든요. 여기가 다예요. 이거 말고 없거든요. 그런데 인텔은 자체적으로 뽑고요, AMD는 TSMC로 가고요, 엔비디아도 삼성 한번 맡겼다가 TSMC로 또 갔고요. 삼성의 발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뭐 퀄컴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 맡겼다가 삼성에서 자체 칩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좀 IP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TSMC로 또 갔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몰리다 보면 삼성으로 또 오겠죠. 이 구간에서 삼성에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키워놓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EUV 펠리클, FST에서 하고 있는 요 내용이다. 이게 직접 삼성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텍사스 공장 있죠. 이쪽에 보조금 받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쪽 시장 규모가 60조입니다. 이쪽에 FST를 데려갑니다. 그 증거로 FST의 지분 구조를 보잖아요. 삼성전자에서 7%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 보셨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FST를 포함해서 국내 소부장 업체를 같이 데리고 간다,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16년인가 17년인가 아니 18, 19년 정도였던 것 같네요. 이때 일본에서 소재하고 부품을 딱 막았잖아요. 막고 나서 뭐가 벌어졌나요? 한국에서 소부장 업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또 한 번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FST는 한미 반도체만큼 막 10배, 15배 이렇게까지 못 갈 수는 있어도 지금보다 뭐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서 굉장히 흔드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뭐 되게 조금 뭐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시간에서 뭐 급등세를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절대 털리지 않으려면 내가 타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이해했을 때 매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익 시스템 보세요. 제가 FST도 지금 보라는 이유가 올라간 이후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선익 시스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소통방에서, 그렇죠, 제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쵸? 소통방에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4월 26일 이날이 이날. 그쵸? 이날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내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진짜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진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뭐 FST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지금 보여드린 게 선익 시스템이잖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매매는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즉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가격을 잘 모르겠다, 얼마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격을 이해하는 부분, 그렇죠?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HLB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HLB를 이게 뭐 최종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세요. 1월 달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저는 저가를 잡지 않았고요, 고가에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저가를 잡지 않았고요, 고가에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매수하는 구간에서도요, 저가를 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가를 잡지 않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모두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격이 중요하고,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FST의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FST에 대한 내용은 지금 뭐 시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목요일 날에는 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20년도에 형성해서 났었던 39,000원대의 고가를 이번 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고 나서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렇죠? 물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는데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FS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게 FST의 지금 상황이다. 시간에서도 막 급등락을 보이고 장중에도 급등락을 보입니다. 어저께는 하루에 막 18%, 19%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장중 등락폭이 10%가 넘어요. 그런데 상승해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개미를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 그렇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린다고 한 거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F나 뭐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소통방, 그렇죠?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